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 저는 봉천역에 다시 왔습니다. 관악 힐스테이트 센트시엘 현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지난번 현장 방문 영상에서 댓글로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워치를 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까지 제 걸음으로 약 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시장 교차로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제 걸음으로는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평지였는데 이제부터 단지까지는 조금 경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암 초등학교 앞에 도착을 했고 1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암 초등학교를 지나서 드디어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스탑워치로 15분 56초가 걸렸으니 약 16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고 타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현장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반드시 주의하시면서 모델하우스에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으며, 다녀온 소감과 함께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청약에 참고하시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강조하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 센트시엘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번 일대에 997세대 중에 일반 분양 101세대를 하는 단지입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요 문이 아니라 안쪽으로 더 들어간 문으로 주출 입구가 형성될 예정이고요. 현장을 방문했을 시에는 요 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들을 막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 제가 현장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터널을 통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차가 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에는 가장 위층과 가장 아래층의 단차는 약 8개 층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층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요 계단들이 있어요. 요 계단들이 보통 10개 단위로 한 묶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개가 한 개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의 모형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약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묶음이니까 대략적으로 8개 층의 단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입지 환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천역에서부터 저는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단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에서는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서부선이 향후에 구암초교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서부선이 완공이 되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환승해서 이렇게 구암초등학교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뿐만 아니라 역세권 단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단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구암초등학교를 가운데 놓고 옆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와 그리고 관악 벽산 블루잉 아파트들이 초등학교를 감싸고 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힐스테이트까지 포함하여 이 초등학교를 가운데 두고 여러 단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등학교와 가까운 단지가 이번 힐스테이트 관악시입니다. 여기 향후에 생기게 될 구암초등학교역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와 역이 가까이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호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이 되고 남은 것을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요. 총 997세대로 조성되어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는 101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9 A타입은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고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순서로는 59 B타입, 59 C타입, 58 A타입, 58 B타입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공급량이 그나마 많은 세대 우선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타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호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다가 표시를 해놨죠. 이 하얀 점선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단차를 의미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 4개 동과 중간에 있는 2개 동, 위에 있는 요 3개 동이 높이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요. 대략적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치하다 보니 이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출입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다다라서 위의 동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고 돌아서 위에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X 표시는요. 일반 공급이 없는 곳입니다. 1동, 2동, 3동, 4동의 일부, 5동, 6동, 7동의 일부들은 일반 공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4동의 1번, 5동의 1, 2번, 6동의 1, 2번, 7동의 1, 2번 그리고 8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9동의 경우에도 임대 세대이다 보니까 일반 공급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일반 공급 세대는 이렇게 5, 6, 7, 8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면 여기 59A 타입은 104동에 요거 1층 하나 남았습니다. 좀 비교적 층이 높은 것을 105동의 일부, 106동의 일부, 107동 일부, 그 다음에 108동의 58B 타입이 높은 층으로 일반 공급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A 타입입니다. 58A 타입은 일반 분양 세대가 두 세대입니다. 타입별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주방과 거실이 마통풍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과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침실 3번 쪽에 발코니 2로 밖에 조성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침실 3 경우에는 자녀 방이기보다는 옷방 또는 수납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스템 장이라던가 가구들을 배치하여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악 센트시엘의 특징은 화장실에 욕조가 없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욕조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 센트시엘은 모든 타입에서 욕조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B 타입입니다. 58B 타입은 마통풍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이렇게 발코니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고요. 이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일자형이 아니다 보니까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볼 때는 약간 좁다라는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침실 2번에 발코니 3이 이렇게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8B 타입은 발코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두 개로 조성되고 작은 방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게끔 설계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발코니 3번이 남아있는 관계로 침실 2번 방이 작게 조성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59A 타입입니다. 59A 타입 한 세대 일반 공급하고요. 주방과 거실이 마통풍 구조가 되고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은 모두 남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채광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59B 타입 역시나 마통풍이 되는 구조이고 주방과 발코니가 함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발코니 3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실 3번 방이 비교적 크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59B 타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59B 타입은 실제 유닛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방 창이 있더라고요. 주방 창이 조망창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통창 중에 일부만 문이 열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청소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마지막 59C 타입 방향은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발코니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침실 2번 방과 3번 방이 비교적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58A 타입 대지비 약 4억 3천과 건축비 약 4억 5천만원, 확장비 1,800만원과 옵션 에어컨을 더하면 분양가는 약 9억 원 선이고요. 58B 타입은 9억 2,500만원, 59A 타입은 9억 1,200만원. 아무래도 1층밖에 없다 보니 가격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59B 타입은 9억 3,200만원, 59C 타입은 9억 2,7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변에서 공급한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59 타입은 분양가가 약 10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모두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인데요. 당연히 확장비, 옵션 에어컨 가격 플러스 여러가지 옵션을 더했을 때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의 옵션의 총 금액을 한번 더해봤더니 약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옵션들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59A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4,500만 원을 더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9억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상도 프루지오와는 가격 차이가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번 단지 역시도 무난하게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9동 앞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라서 공사하고 있었고, 102동 앞에는 여기가 테라스 타워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독서실과 카페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층들은 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단차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